반갑습니다.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오늘은 법률 전문가 공대호 변호사님하고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공대호 변호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 그 부동산 공화국의 그 주민 여러분, 시청자분들 보시면 기획부동산 피해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네네네네. 일단 기획부동산 피해 받으신 분들이 변호사님한테 아니더라도 네. 이쪽 그 변호사분들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편인가요? 기획부동산 그렇죠. 예, 연락 저도 뭐 몇 건 했었는데 다행히 거기는 돈을 회수를 했어요. 돈 받았어요? 기획부동산의 문제가 이제 기획부동산 자체가 불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부터 여쭤보려고 했던 게 네. 기획부동산 이제 많이들 이제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는 기획부동산의 정의가 뭐냐. 네. 기획부동산이라는 거 원래 이제 어디 뭐 사전에 있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법적 그냥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땅을 뭐 큰 땅이 있으면 음. 어떻게 해가지고 개발을 내가지고 뭐 이렇게 도로도 만들고 해서 좋게 만들어서 분할 어쨌거나 매매한다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거기다 뭔가를 개발 계획을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획을 그런 전체적인 기획을 해서 팔아먹는 걸 그냥 기획부동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가지고 그런 행위를 가지고 사기를 치는 걸 보통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쁜 그렇죠. 기획부동산이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문의하시는 분들이 네.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금액대가 특히 지방 강원도, 예. 그다음 경기도는 좀 가격이 좀 비쌀 거야. 예. 충청도, 그다음에 강원도 그치, 이쪽 경기 제일 외고요. 많죠. 예.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면 한 1억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에서 좀 적으면 1억대 초반, 1억 아니면 1,000만 원대, 그다음에 1억, 2억 사이 그 정도.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온 분은 다 해서 한 7억 아까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3개인가 4개를 샀어요. 땅을. 근데 그게 다 금액이 한 7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맨날 이제 아는 사람한테 소개로 그렇죠. 좋은 같이 부자가 되자 예.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친구 따라서 이 기획부동산에 이미 이제 피해를 당하신 다음에 부동산공학 영상을 찾아보거나 홈페이지 와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의 현실적으로 좀 뭐 구제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개별적인 케이스 강한데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계약서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 그러니까 피해 구제를 했던 케이스가 어떤 거였냐면 그분이 계약서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 피해 보는 분들이 계약서에 해지 조항들이 잘 없어요. 그렇죠. 네, 해지 조항들이 잘 없고 뭐 손해배상이나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잘 없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상대방과 통화했던 거를 다 녹음을 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네, 예.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거기에서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압박을 하고 고소를 하고 내용 증명 보내서 반환을 받았거든요. 그 보통 토지 이제 사기 당하실 때 보면 계약서에 1-1번지 얼마의 매매 이것만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카톡 보낸 거, 문자 내용, 여기 주변에 뭐가 된대요. 여기 나중에 개발이 됩니다. 뭐 이런 내용들 막 왔다 갔다 한 거 있잖아요. 녹음된 거라든가. 이런 걸 계약서에 쓰진 않잖아요. 여기 5년 뒤 개발됨 뭐 이렇게 쓰진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써놓으면 더 좋지만 걔네들도 그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그 자료를 뭐 걔네들이 했던 말 아니면 홍보 자료 이런 거를 모아가지고 소송을 해야 이길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분들한테 들은 거나 대화한 거는 다 증거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했던 거는 뭐 3년 안에 용도 지역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런 거. 예. 그거 어떻게 그다음에 알아? 도로가 개설됩니다. 예. 3년 안에 도로가 개설됩니다. 이런 것들. 도로가 개설되는 거는 뭐 계획이 났으면 알 수 있지만 네. 용도 변경되는 건 뭐 그렇죠. 그게 관리 계획을 해야 되는 건데 되게 힘들죠. 그거 바뀌는 거는. 그거를 알 수가 없죠. 예. 그렇죠. 그거 또뭐 거쳐야 되는 절차도 복잡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거짓말이냐 사실이냐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사기라고 고소할 수 있으려면 사기 그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좋아질 겁니다. 기대됩니다.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땅입니다. 이런 표현으로는 앞으로 이제 가치가 오를 것입니다. 네, 이런 건 안 된다는 발전될 거죠. 것입니다. 예. 지역이 발전될 것입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의견 또는 뭐 주장 이런 내용은 그게 거짓, 진실 이걸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망으로 보기. 네, 저도 이제 한 분 다른 변호사분하고 얘기할 때 소송에서 이긴 게 개발이 됩니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집이라도 지을 수 있다 했는데 집이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경사로가 심해가지고 경사도가 심해서 나무를 다 베도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넣어도. 그래가지고 이겼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혹시 뭐 기획부동산 네. 그 뭐 예방 방법
방법이라고 할까요? 뭐 뻔한 걸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분명히 계약서를 잘 보셔야 돼요. 예. 계약서. 왜냐하면 이렇게 말에 보통 피해자분들을 들어보면 말에 혹해서 돈부터 지급했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죠.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계약서 안 쓰고 뭐 한 100만 원, 300만 원 가계약금이라도 먼저 넣거나 그게 아니면 현장도 안 가보고 계약서 작성하신 그렇죠. 분도 땅에 있고요. 가면 네. 그 땅에 못 들어가요. 사람이 저기 저 땅이래. 음. 산에 못 들어가니까 다 거기 뭐 길이 없으니까요. 그런 맞습니다.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확실하게 계약서를 잘 보셔야 되는데 계약서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계약서를 못 볼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10%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계약 해지 조항이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계약 해지 조항이 아예 없는 것도 음. 그것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계약 해지 조항이 없다 그래서 그걸 네.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없는 예, 거.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불리할 수 있는데 그 계약서를 안 써도 구두 계약해도 그것도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되지 않나요? 인정이 되는데 예.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입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로만 한 거기 때문에. 말로만 한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말씀 그대로 뭐 500만 원 주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증여 계약이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500만 원 달라고 해라. 아니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획부동산 영업사원인데 네네. 기획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음, 이거 괜찮은 거니까 빨리 이제 할 거면 뭐 원래 계약금 1,000만 원인데 오늘 100만 원이라도 넣어라. 할 거면 그럼 하겠다. 네. 전화로 얘기하고 100만 원만 먼저 넣어준 거죠. 네네. 계약서를 아직 내일 쓰기로 하고 네네네. 내일 돼서 내가 안 할 테니까 100만 돌려줘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이걸 못 돌려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일단 말로 구두로라도 계약을 하기로 의사 표현을 한 거니까 그리고 네. 돈도 준 거니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 예. 가계약금이라고 하거든요. 예. 계약서에 보통 10%를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금 뭐 금액이 크다 보면은 그 계약금 중에 일부를 그렇죠. 말씀대로 예. 가계약으로 줍니다. 근데 그 가계약도 가계약이 유효하냐 무효이냐도 뭐 여러 가지를 판단한다고 법원에서 알기 어려운 말을 쭉 쓰긴 하지만 결국 특정이 되느냐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901호 101동 901호 그다음에 매매 대금 예.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확정이 돼 있다라고 하면 가계약금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뭐 그런 거 없이 뭐 추상적으로 여기 땅 일단 뭐 여기 청약금처럼 100만 원 일단 순번 네, 맡아놓은 거니까 좋은 넣어봐 물건을 이런 건 할 안 된다는 테니까 네, 그렇죠. 구체적인 그 계약 대상 목적물이 특정돼 있지 않은 계약이라면 그 가계약금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씀인 것 네네. 같아요. 그 혹시 기획부동산 업체나 직원을 현실적으로 처벌이 좀 가능한가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활동 자체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항상 저도 강조하지만 이게 불법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합법이고 그냥 말 그대로 그 땅을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 불법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피해자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요새 그 닌텐도 동물의 숲이 원래 정가가 36만 원인데 요새 그 동물의 숲 에디션 같은 경우가 7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사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거 사서 얼마에 파는 거는 뭐 중고 가격은 뭐 그 책정된 게 없으니까 중고 가격을 더 받는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맞는 말씀. 그 땅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시세가 10만 원이지만 이걸 100만 원에 팔아도 사기가 아니. 대신 100만 원에 팔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올 거야. 뭐 IC가 뚫릴 거야라고 하고 팔면 그게 불법인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알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잘 확인을 하시고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정말 말에 현혹이 돼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말만 믿고 사는 분들이 또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많아요. 제가 그 저희 부동산공학 홈페이지에 제가 봤을 때는 사기 당하신 분이 한 3일에 한 개는 글이 올라오고요. 많게는 하루에 한 개 올라오고 구입하시기 전에 한번 글을 써보시면은 많은 조언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나중에 혹시 이제 여쭤볼 건데 저희 부동산공학 홈페이지에다가 이런 거를 혹시 질문을 했을 때 뭐 당연히 매일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혹시 시간 되실 때 답변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나요?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근데 그 기획부동산 사기에 있어서 도움을 드리기가 좀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기 싫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보통 그런 녹음을 잘 안 하세요. 그렇죠. 안 맞아요. 하기 때문에 계약서만 봤을 때 이 사람을 과연 불법으로 엮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게 거의 불가능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런 상담은 많이 받아봐가지고 사실 이제 변호사님이 안 보고 이게 대충
승소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이게 건덕지가 될지 정도 저도 이제 대충 얘기를 해보면 아는데 거의 증거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 참 이게 도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뭐 그 피해 본 사람들이 많으면 차라리 어떻게 그렇죠. 예, 집단으로. 뭐, 예, 집단으로 뭔가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주 지방에서 뭐 지인을 통해서 샀는데 알고 있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뭐 대부분 가족이나 되게 친한 지인이 소개해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한 3천만 원 돼. 그럼 얘기 들어보니까 사기당한 건 맞아. 그 소송을 걔한테 걸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그 법인을 상대로 하거나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자기 친구도 엮여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자기 네. 지인이.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또 그쪽에다 갖다 이게 사기당한 거 아니냐 물어보면 그쪽 업체에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누가 그러냐 10년만 기다려라 대박 난다 이런 얘기 하면 또 에이 그냥 뭐 그냥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 만약에 뭐 법적으로 대응하시겠다 그러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일단 중요한데 사전에 꼼꼼하신 분들은 이제 뭐 녹취나 카톡 다 사진 구비하시겠지만은 그게 안 되셨다라고 하면 사후적으로라도 일단 전화를 해서 상담원이나 예. 회사를 해서 약간 유도신문 형식으로 전화를 하면서 녹음을 해놔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요새는 대부분 그런 정보를 카톡이나 문자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최근에 당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증거 확보가 좀 쉬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예컨대 당신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이런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당신이 5년 뒤에 뭐 3년 안에 뭐가 된다고 했잖아. 건물 지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긴 했지. 이제 그게 이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없이 단순하게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라고 이제 법원에서 얘기하면 상대방에서 안 저는 그런 일이 받아들여지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면 법원에서 당신한테 입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증거 위주의 뭐라고 하던데. 증거재판주의라고 그러고 입증 예. 책임 배분이 있는데 이제 예. 주장하는 측에 입증 책임이 있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사기를 불법 행위로 인해서 내가 돈을 얼마를 피해를 봤다. 이게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피해 본 거, 그다음에 사기를 당한 거 이런 것들을 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입증을 해요. 그렇죠.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라는 거를. 근데 그 저쪽에서는 부인하면은 이게 말밖에 남지 않아 버리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혹시 네. 이미 피해를 당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 맞죠. 이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게 좀 가장 낫다고 보시는지. 우선은 사기를 당한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사기라는 것이 사실적인 부분을 내가 분명히 잘못 들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부분이 명백하다면 그걸 증거로 일단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송적으로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뭐 5년 안에 당신이 그런 말 했잖아. 이제 그런 걸 증거로 남겨서 그게 이제 녹취록을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사기죄 형사로 먼저 고소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일단 압박을 받거든요. 그러면 경찰이나 이런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돈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조사 결과를 가지고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전에 그런 경우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증거나 이런 걸로 해서 압박을 하니까 그쪽에서 그걸 다시 팔아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게 압박 수단이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만 일단 솔직히 그거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내 걸 좀 보전을 해야 되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고소 이런 말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변호사가 그런 말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말이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고소라는 게 대한민국에 고소를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되게 많은데 그 고소가 이 사람이 정말 나쁜 짓을 했다. 이 사람이 정말 범죄자다. 처벌해 주세요. 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괴롭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네, 괴롭혀서 너 괴롭히지 않을 테니 합의를 보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너 고소.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도 그런 걸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합의금으로 다 그냥 돈 버시는 분. 그렇죠. 일단은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번거로워집니다. 이게 데이터도 남고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한 사람이라 해도 고소를 하면은 일단 나가서 맞죠? 나가야 돼요. 경찰에 나가서 진술을 해야 됩니다. 진술을 해야 되고 결과도 받고 그리고 또 상대방이 또 거기에 불복을 하면 또 뭐 항고 절차도 있고 재수사 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소를 실제로 하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렇죠. 잘 못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제일 편한 게 그 우체국에 인터넷으로 접속하면은 내용 증명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용 증명은 사실 뭐 아무런 그런 법적인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냥 압박 수단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하겠다. 그렇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쪽이 약간 어느 정도 리액션을 얻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하실 분들은 내가 이런 거 당했으니까 너 고소하겠다라는 식의 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도 돈이 얼마 안 듭니다. 몇천 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고요. 혹시 그 기획부동산 피해 당하신 분들이 네. 이 영상 보시다가 꼭 변호사님 안 있어더라도 변호사님 그 로펌에서 네. 상담을 혹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아, 네, 원하시면. 그럼요. 근데 얼마든지. 네.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혹시 그 상담 받게 되면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담료가 상담 회사에서. 비용은 그냥 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아니 근데 여기 대표 변호사님은 없다고 했는데 네. 그 회사 입장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럴 수는 있겠네요. 예, 아니 회사에서는 음. 당연히 돈 받고 상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공화국에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 회사로 부동산 오시면 공화국 질문 게시판에 되도록 남겨주시면 네네. 제가 해서 그 보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거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제가 보면 이제 많아요. 근데 초보분들이 많고 근데 사실 제가 강조하는 게 저는 막 토지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토지 투자가 사실 보면 제일 쉽거든요. 왜냐면 사기만 안 당하면 땅값은 계속 올라요. 요새 뭐 집값이 오르네 내리네 뭐 요새 주식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데 재밌는 게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그러면 10년 전이랑 비교했을 때 몇 배 올랐냐는 거죠. 아니거든요. 근데 땅값이 안성 같은 데는 10년 전보다 5배, 10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지역에 땅 사놓으면 장기적으로 훨씬 낫고 안정적인데 문제는 사기를 당해서 그래. 실패는 안 해요. 괜찮은 땅 사면은 실패 안 하는데 사기를 많이 당해서 그런데 이 사기 안 당하는 전반적으로 기획부동산 아니더라도 땅 투자나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거 하실 때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뭐 그런 거 혹시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사기 안 당한 방법. 저는 그냥 보통 그렇게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보통 그냥 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세요. 중개사를 통해서. 네, 되게 중요한 얘기. 네, 중개사를 그냥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이제 중개사분들이 어쨌든 그 직역에서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사기를 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요새 뭐 중개사분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카페, 부동산 카페 이런 데가 다 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무자격자예요. 그러니까 불법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전문가 이러고 책 몇 개 쓰고 이러고 나와가지고 팔아먹으니까 거기서 피해가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하라고 전에도 영상을 올리긴 했었는데 하여튼 중개사 통해서 해라. 중개사인데 또 특히 지역에 오래 계신 중개사님은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부동산 네. 지역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그 변호사님께 미리 사전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맨날 말씀드린 게 그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도 그러거든요. 그 동네 가서 가서 물어봐라. 그렇죠. 동네 부동산 사장님 제일 많이 한다. 그렇죠. 복덕박 사장님 네. 최고죠. 네. 그러니까 좀 쉽게 인터넷으로 뭘 정보를 아시려고 하지 말고 동네 가보세요. 내가 땅을 1억짜리 5천만짜리 사는데 그 하루 이틀 안 가보고 사는 것 자체가 그건 잘못됐다고. 예, 잘못됐다고 꼭 저도 현장 때문에. 임장을 하셔야죠. 예, 꼭 현장을 가보시라고. 혹시 그 뭐 부동산 혹은 보시는 분들 중에 이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상담 받으시려면은 네. 뭐 그 아니면 일반 법률 상담은 저기 그 로펌 해안으로 그냥 연락을 해도 되나요? 상담을? 네, 그 얼마든지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고요. 그 전화번호 제가 여기 밑에 넣어도 되나요? 홈페이지나? 그럼요. 예, 예, 홈페이지 그럼 넣어도 되고요. 이로 뭐 궁금하신 분들은 네. 아니면 이 공화국에 남겨주시면 제가 네.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댓글 쓰고 뭐 상담이 꼭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따로 연락을 주고 받아서 이제 뭐 그렇게 그 질문하실 때는 혹시 부동산 공화국에 이제 질문 남기실 때는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 이 땅을 샀는데 잘못 산 것 같은데 좀 알아봐 주세요. 이러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주셔야 그 올리시면은 뭐 이제 변호사님 같은 경우도 앞으로 들어와서 가끔 보시겠지만 저는 올라오는 글을 무조건 다 보거든요. 자세히 다 봅니다. 근데 가끔 답변 안 다는 거는 제가 모르는 거거나 질문이 똑바로 안 돼 있는 건 답변을 못 달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질문 주실 때는 구체적으로 다주시는 게 좀 좋고. 네. 아니시면 그냥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예. 너무 뭐 어차피 익명 처리나 이런 게 안 되면 만약에 개인적으로 상담을 변호사님하고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남겨주시면은 네. 뭐 그럼 제가 변호사님 제가 보고 전화 드려도 아니면 되고 제가 연락 예, 그렇게 해서 해도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 출연해 주셨는데 혹시 저희 그 부동산 공화국 그 시청자 주민 여러분들께 네. 아니 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뭐 이제 대표님 뭐 많이 뵙지는 못했는데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재밌으셔서 저도 그 변호사 생활이나 이쪽을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삶이 좀 지치고 개인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제안을 받아서 나오게 된 거고
아니 뭐 시간 되실 때 아무 때나 새벽에도 오셔도 됩니다. 여기는 오셔도 되고 혹시 저번에도 이제 그 통계청장님, 네네. 통계청장님께서 같이, 먼저 얘기하시긴 했는데 저희가 그 부동산공화국에 보시면 법무부 장관 자리가 법무부 장관이요? 남아 있어요. 너무 큰 자리인데. 법무부 장관 자리가 남아 있는데 네. 저희가 이게 그 뭐 이렇게 특별히 로비나 네. 이런 걸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다 피라미드 구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통계청장님 소개로 이렇게 네네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개로. 제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 원하시면 아. 제가 오늘 저녁에 바로 사진 박아드리겠습니다. 장관이란 자리가 이렇게 쉽게. 아니 뭐 그 어차피 저희끼리 하는 거니까 네. 나중에 혹시 장관 되시면 뭐 청문회도 나가고 하시겠지만 저희 뭐 지금 뭐 하루에 한 200명 들어오는 사이트니까 가끔 들어오셔서 그냥 질문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예, 뭐 알겠습니다. 혹시 그래서 그러시면 법무부 장관님 자리 하시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오늘 멀리 오셔가지고 오늘 그 유익한 얘기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다음에 혹시 또 법률 관련해서 그 컨텐츠 있으면은 또 준비해가지고 그때는 또 뭐 제가 한번 찾아뵙던지 해서 또 한번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같이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그 부동산공화국 시청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